사실 외국인 유입이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 그 대형주를 확인해 보면서 진입을 해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주 이런 쪽들 가지고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도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다른 대형주들이 막 6%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 오히려 빠지네. 네.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120월선을 여기 잠깐 화면 볼까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이게 코스피의 월봉이에요. 월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장대 음봉으로 120월선 이 회색선이 크게 깨졌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겁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망했다. 이거 주식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정말 큰 파동이 이때 6월 달에 나온 이후에 잠깐 반등하는 듯 하지만 이거 바로 위에 있는 60월선을 못 뚫죠. 네. 종가상으로요. 네. 올라가는 듯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고요. 다시 한번 이게 저항대가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60월선의 회복은커녕 120월선을 이거 사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돼요. 네. 2240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못 받고 이런 식의 정말로 13%에 달하는 월간 하락률이 나왔죠.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순매수 9월 30일부터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거기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를 삽니다. 네. 중소형주 안 사요. 이게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입력해 놓은 룰대로 해서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은 무리가 있는데 짜놓은 로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때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라고 해요. 그게 이제 바스켓으로 담는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담아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이요. 그렇게 인간이 로직을 짜놨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런 식의 상승 흐름, 특히나 120월선을 회복하고 이번 달에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전기전자, 특히나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위에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숫자와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LG에너지 솔루션,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시총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죠. 네.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바스켓으로 담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자 코스닥 지수 이놈의 코스닥 이거 보세요. 올라가는데 네, 이거 보세요. 이거 120월선 네. 올라가는데 오히려 못 들었네요. 뚫지 못하고 터치는 하는데 얄밉게 윗골이 달리죠.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들 이거 대형주 올라가니까 이거 소형주, 중소형주 코스닥도 올라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쪽에서 의미 있게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려면 네. 일단은 이 120월선 이 회복이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10.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확실하게 누가 사줘야 됩니까? 개인 사는 거는 밑으로 가겠죠.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사면서 연속성 있게 사면서 이걸 강하게 코스피 10월 달처럼 빵 뚫어준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의 고PER 성장주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네.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조금씩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서 올라오기에는 조금 다소 힘든 면이 있고. 미국과 똑같죠. 나스닥이 지금 다우존스와 잠깐 말 나온 김에 좀 볼까요?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저 다우 먼저 볼게요. 다우 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흐름이죠. 네, 이거 보세요. 빠져서 이 제가 60월선 다우는 이제 60월선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때 크게 빠졌어요. 역시나 9월 달에 한 8.9% 종가로 빠지면서 이 60월선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올라갔네요. 똑같죠. 근데 올라간데 그 전고점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정말로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와버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스닥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경기 둔화, 침체가 이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숫자로 재무제표에 찍히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려가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막 반토막,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빠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실적들이 그 PER이 더 이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보다. 네. 네, 오히려. 이게 사실상 주가가 빠졌으면은 순이익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PER이 낮아지는 게 맞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PER, 고성장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급 동향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빅테크 기업을 사지 않고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배터리주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거기에서도 이런 다우 쪽에서 다스캔 매수의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이런 상승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수급 유입이 좀 의미가 있는 유입인 건가요? 네, 10월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이었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강도가 갖춰져야 된다. 1번. 그리고 2번에 연속성, 네. 지속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의미 있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냐.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9월부터 딱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 일간 수급인데요. 자, 여기 빨갛게 그냥 보이는데 찾으면 돼요. 네. 팔다가 사기 시작했죠. 네. 9월 말입니다. 외국인들 사면서 기관 사면서 누가 팔기 시작하죠? 개인들이 팔아줘야 올라갑니다.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땡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죠. 잠깐 중간에 1200억 팔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흐름 끊긴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죠.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중간에 파는 흐름들 잠깐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투신 이런 쪽들이 같이 보험 연기금과 동참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9월 말로 가야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딱 여기네요. 28일 조금 더 일찍 샀어요. 계속 팔다가 여기에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투신도 좀 같이 사는 흐름들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연속 매수는 이게 초반 한 9월달, 10월달 정도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샀어요. 네, 매수 맞아요. 강도도 그렇고 시총 대비해서 사는 금액 자체가 강하게 사니까 더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네. 꺾이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죠. 그리고 개인들이 막 하루에 800억, 2천억씩 사요. 그렇다 보니까 이틀 동안 주가가 13% 가까이 빠져버리죠. 네. 거기다가 투신, 연기금 같이 삼끌이 매도죠. 최악의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이틀 만에 13%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기회 주는 거네 라고 하면서 사버리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수급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다만 최근에 다시 이제 흐름이 돌아서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매수 시점 잡을 때 이 종목으로 가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장기 이평선 앞두고 있었어요. 121선.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부딪힌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가 여기에서 낼 수 있냐는 거죠.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절대 안 사는 자리예요.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데 사볼 만한 자리는 한번 주기는 준 것 같아요. 한 8만 원 정도 대에서 쌍바닥이 잡히면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삼성전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터치하고 빠졌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0이라는 숫자는 저만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네. 네. 외국인 기관들도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본 거고요. 그런데 하이닉스보다 견조하죠. 잠깐 빠지는 듯 했으나 수급이 다시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신 연기금 다시 붙어 있어요. 이틀 팔았다가. 네. 그렇다 보니까 121선에 걸쳐 있죠. 그럼 우리가 사는 건 언제 사야 됩니까? 지금 아니에요. 네. 수급은 붙어 있는데 이 121선이 강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되는 순간에 네. 우린 사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기술적인 매매 관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네. 이런 지점에서 사서 이틀 동안 마음고생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수급만 따라다니거든요. 수급과 이런 차트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나 차트를 잘안 매물대, 이평선 이런 정도는 거래량. 네. 왜냐하면 이런 매물대에는 사람의 이제 심리가
녹아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 정도 가면 이 매물대가 이런 동안에 거래가 많이 됐고 여기에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못 팔고 떨어졌을 때 여기 오면은 다시 원금에서 매도하려는 심리도 있거든요. 저예요. 예, 그런 개인의 심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전형적인 개미의 패턴을 설명을 해드린 건데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 팔고 원금에서 팔지만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그런 지점에서 또 받아가면서 이걸 121선을 빵 올려버리면서 개인들 못 따라오게 하고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가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네. 역시 사람 마음은 다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외국인과 기관을 위해 희생을 했네요. 네. 결국 이분과 기관이 이용을 하는 거죠. 아니 제가 희생한 거예요. 이용당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법니다. 네. 개인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외국인과 기관 소수가 움직이는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버실 수가 있지. 대다수의 개인들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주식 한번 해본 다음에 아이씨 다음부터 안 해. 그렇게 되죠. 예. 근데 또 들어오시긴 해요 결국. 어디서든 돈을 구해서 또 들어오시는데 안타깝게도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당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학습 비용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다시 진입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드세요. 커피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도 차가운 커피를. 네. 자, 아닙니다. 이거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열어서- 감이 먹던 걸 안 먹습니다. 그래요? 개미가 먹던 거 안 먹는 아니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두님이 돈돈과 함께 서당계 3년 줄이 네. 탈출 목표. 3년. 네,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시면 가능합니다. 네, 3년 뒤에 저 기관의 뷰로 봅니다. 3년 후에도 나오고 있겠죠? 네, 아유, 네. 괜찮을 거예요. 네. 네, 돈돈 없어지면 제가 개인 방송이라도 열 테니까. 그렇게 네. 해주시죠. 네. 출연료는 있겠죠? 제가 돈을 그동안 많이 모아볼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셨잖아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 너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는 뭐 천장은 많으니까 네. 높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번 한번 말 실수로 2,000 밑에 깨지지 않을까요? 생각을 잠깐 한번 했는데. 맞아요. 차장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하단. 글쎄요. 저도 얘기할 때는 사실 이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죠.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이 언제 변할지,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북한에서 미사일 쏠지 안 쏠지 지금 1초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의 삶인데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좀 입을 다무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렇게 추궁을 하셨을 때는 사실 1800을 얘기했었던 적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때죠. 9월에 정말 이제 난감한 시장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종가를 보면서 여기다. 하방. 여기다. 네, 이거 그때 아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매물대 하단까지는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면 빠지겠지. 그런데 여기 지지받았잖아요. 매물대 상단에서도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지.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빼놓고 이제 이 매물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간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월간에 만들어 놓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시총상위 바스켓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걸 보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손절 늦으셨어요. 버티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네. 이거 매물대 설정 꼭 해놓으세요. 지표 가서 해놓으시고 네. 이 각자마다 보는 매물대, 뭐 기간 이런 것들 다 틀리는데 이건 지금 저에게 최적화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2150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1800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은 현금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또 오는 거죠. 네. 네, 팬데믹 이후에 그 강한 상승이 이게 여기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에서 금리 계속 올릴까요? 못 올리죠. 못 올립니다. 절대 못 올려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 고통스러운 과정 이후에는 반드시 돈을 벌 기회가 또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매물대 상단에서 2160포인트 정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은. 네. 이런 기회를 매크로에만 골몰해 있으면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매크로 얘기 재밌어요. 술술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 재밌는데 네네. 그거에 자꾸 매몰이 되다 보면 투자 기회는 잃는다. 네. 어떤 게 득인지 어떻게 실인지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은 좀
업종별로 분석을 하면서 들어갈 때인 네. 거예요? 지금 업종별로 일단 분석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네. 네. 근데 사실 업종별로 분석할 필요 별로 없어요. 대형주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형주에서도 좀 갈리긴 하죠. 아. 대형주라고 해서 H&M, 대한해운 이런 거 사실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네. 업황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업황이 안 좋은데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바텀업, 바닥 찍고 올라갈 만한 시황들이 된 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10월부터 잡았어요. 거기다가 언제 사도 제가 괜찮다라고 말한 섹터는 뭐죠? 2차 전지. 네. 그 중에서도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 셀. 네. 딱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짜잘한 거, 뭐 금양 이런 거 올라가는 거 그냥 냅두세요. 여러분들. 그거 왜 따라가려고 그러세요? 꼭 배 아픈데요, 저도 올라가는 배는 거. 아픈데 진짜 네. 아파요. 막 복통 일어나서 막 밤에 이렇게 너무 잠이 깰 아파요. 정도로 아픈데 네. 그래도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어. 에코프로 BM 그냥 최고입니다. 글로벌 최고예요. 네. 그냥 지금 사서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한 5년 내로 3배, 4배, 5배는 안 가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거기다가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 네. 소재, 리튬 광산, 네. 그걸 또 정제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종목들의 지금 시총 순위를 판도로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런 흐름들 나옵니다. 그럼 지금 한 에코프로비엠에 전 재산 넣고 한 5년 뒤 기다렸다가 그걸로 결혼 자금 쓰면 되겠다. 극단적이긴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극단적이긴 한데 괜찮아요. 5년 보시면 5년. 내에 결혼할 거다. 그런 계획이 5년 있으면 뒤에 딱 결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 네, 본인 그것도 얘기 괜찮아요. 아니시죠? 제 얘기예요. 미리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저 한 30대 초반에 결혼할 거니까. 당신이 있으신가요? 남자친구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 5년 계획 잡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손절폭이 크다. 그럼 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왜냐면 언제 사도 괜찮으니까. 지금 남자친구 네. 저기 메타버스 거기 있어요. 메타버스 쪽에. 네, 5년 정도는 기다려 줄 거니까. 굉장히 거기서. 편할 것 같아요. 네.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 결혼하면 굉장히 여자 입장에선 귀찮아지는 존재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남편을 두는 것도 괜찮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메타버스랑 AI가 개발이 잘 돼야 돼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재밌네요. 비웃으세요, 저를. 메타버스라길래 메타버스 관련주 다니시나 회사에 다니시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길래 메타버스에 인공지능까지 네. 같이 이게 다 들어가고 세상이 발전하는데 따라가야죠. 로봇처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착실한 가상세계 남편이 될 수가 있죠. 가상세계의 남편. 네. 편합니다. 네. 마음 아파라. 과장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디 메타버스에? 현실 세계? 네. 부럽다. 뭐 서로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니, 네.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네,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는 상태에서 아니에요. 만나고 계신 건 아주 아니죠? 엄청납니다. 제페토 초대해달라고 미녀 작가님이. 조만간 아바타 개봉하네요. 제페토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사람들 많이 안 해요, 제페토? 예전보다는 좀 아이들이 유저는 하는 약간 줄긴 했어요. 활성자 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생겼어. 근데 이제 다시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네. 고PER 성장주 이런 것들이 각광받을 때는 어차피 또 그쪽으로 몰립니다. 네, 그래서 또 좋아지고 주가 올라가고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을 좀 지속성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어느 정도 봐야 돼요? 한 달은 봐야 돼요? 한 달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연속성 있게 들어온다, 강도 있게 들어온다 하면서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여기다가 120월선이 의미 있게 회복이 돼야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선 초보자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가도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수급 좋았어요. 아프리카 TV거든요. 네, 아프리카 TV가 네. 이거 수급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관이 끌어올린 종목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샀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 끌이 좋아 개인만 사는 최악의 수급 거기다가 110억 190억 이틀 동안 300억 사니까 몇 프로 떨어졌죠? 이런 자리 수급이 계속될 것 같지만 이런 자리 121선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냥 머릿속에 120이라는 숫자를 그냥 이 박제를 해놓으세요. 네, 다 여기 부근 왔을 때는 신규 매수는 돌파하고 산다. 왜냐하면 강력한 저항선이니까. 그리고 이게 돌파가 됐다. 그럼 떨어질 때 어디에서 사느냐.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못 샀어요. 네. 그러면 조정을 염두에 두고 어디에서 사야 돼요? 121선. 왜냐?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땐 뭐예요? 저항이 아니고 지지선. 지지선. 지지. 네네. 네. 그런 기술적인 관점을 꼭 공부를 해놓으시고요. 일단 이거
이거 맞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닥 잡고 수급 들어올 때 따라 사셨던 분들 적어도 이 121선 부근에서는 50%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죠. 무조건적으로. 아.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날 못했더라도 이렇게 음봉 나오는 날에 장중에 제가 가십게 수급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화면 기준으로는 0468 화면인데 아침부터 외국인들 기관 매도 분명히 잡혔을 거예요. 그거 보셨으면은 전날 121선 터치할 때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날부터 팔기 시작하셨어야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을 박제를 네, 해두도록 박제해 하겠습니다. 놓으셔야 돼요. 121선. 우리 뇌에다가 딱 박제해 놓으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네, 그래서 저 3년 보고 이렇게 네. 들어온 거거든요. 차트를 한 1000개는 돌리셔야 될 거예요. 1000개요? 네. 하루에 몇 개씩 봐야 다 돼요? 분석해 보세요, 전부 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피가 같이 되고 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한동안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양극재. 양극재. 그리고 네. 배터리 셀도 같이 볼 때 됐어요. 배터리 셀까지. 네. 하이니켈단에서 네. 배터리 셀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 전 세계 최고 기술력. 앞으로 숫자는 쭉쭉 뻗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